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줄리엔 그린은 그의 일기 속에서 소설을 쓰는 성인을 상상하는 일이 가능할까 자문하고 있다. 물론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반항 없이는 소설도 없으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이 지상세계와 인간을 비난하는 소설을, 절대적으로 사랑이 배제된 소설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알베르 까뮈의 책 여행일기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가의 방을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모든 문청들의 꿈이죠. 올해 신춘문예 당선자 3분, 사익찬, 장성욱, 이지 작가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청심원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은 좀 자제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작가분 3분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익찬님은 1991년생, 동국대 문창과에 재학 중이고 201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을 했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주세요. 네. 장성욱님은 1983년 서울생,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유일하게 또 서울이 또 나와가지고 서울예대를 졸업하셨고 명재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하셨어요. 석사과정 논문을 석사과정 쓰고 있어서 논문 아직 쓰고 계신 수료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네. 네네. 그리고 여기 이지희님은 1975년 서울 출생, 네. 아이고. 숙명여대 국문과 졸업, 201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한국일보예요. 네.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네네. 네, 한국일보. 제가 경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네네네. 그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의 등단지이기도 했어요. 등단하시기 전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 많이 조금 그래도 읽어보셨죠. 뭐 그들이 이제 또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책도 많이 묻고. 이진님은 소설 쓰고 뭐 읽는 데서 가장 나는 이 사람처럼은 못 쓰겠다. 아이고, 예,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쓰는 건 알겠는데 예. 나랑 좀 다르고 이 사람은 정말 잘 쓴다. 좀 저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분 중에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저는 김태용 작가님 글을 보면 너무 좋고 아무 때나 펼쳐봐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누가 시켜도 이렇게 쓰기 다른- 참 힘들겠다. 예, 좋아하는 것과 또 별개로. 예. 다른 네. 신문들 많은데 특히 한국일보만 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근데 다른 데서는 연락 따로 없으신 거고 제가 한국일보가 되게 빨리 연락이 와서 세 편 정도 이제 보내고 스탑을 했죠. 예, 이제 연락이 또 온 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 나머지 2개는 안 왔어요. 네. 굳이 말하자면 네. 우리 사여사는 전 좀 오래되신 분, 나이가 네. 많으신 분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김승옥 작가님을 아이고, 너무 존경해서 그분은 정말 한국 문학의 거장으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처럼은 정말 못 쓸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장욱이 오빠 소설은 싫어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그 소설 내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등단하기. 이장옥 선생님. 네.
전 장성욱 씨랑 좀 헷갈려서 아, 이렇게 들어서 장성욱 씨 이렇게 들어서 그럼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 어쨌든 재학 중에 네. 데뷔를 했으니까 학교에 활발히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작가나 네. 평론가들이 계시니까 네. 선생님들이 우리 사여사의 소설은 어떻게 평소에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음. 그리고 부족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심사평에서도 들었던 건데 너무 그 뭐랄까 테크닉으로 좀 승부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 부분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고쳐요? 테크닉을?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더 깊이를 아니 나도 그거 알면 나도 좀 배워보려고. 어렵잖아. 이미 가지고 있는 테크닉을 고치는 건 되게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 재주가 승한데 그거를 줄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 장성욱 씨는? 그 들어갈 때 한 1년 정도를 빼고는 그러니까 계속 최종심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몇 번이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네, 횟수가요. 최종. 네. 거의 한국에 나오는 신문이랑 그 등단 등단지들은 매체는, 거의 다 한 번씩은 올라가 봤던 것 같아요. 2년, 3년 정도 동안. 근데 그 뭐 사람들도 이제 너무 편하게 이제 교수님들도 별 얘기를 많이 안 해주시고 넌 언젠가 될 거야 계속 그렇게 그게 더 힘들죠. 가다 보니까 저는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 자꾸 좀 더 얘기해 줄 거 없어 그러다가 미움도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그게 더 어렵겠다 진짜로. 네, 좀 그랬어요. 그럼 계속 그냥 나중에는 이제 막 당선이 돼야 되는데 저 자신이 이제 심사평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소설 쓰면서 그래도 좀 많이 힘이 됐던 작가가 있었어요? 장성욱 씨도? 저는 그러니까 소설이 막힐 때 많이 읽는 작가가 이제 레이먼드 카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겨울에 소설을 되게 하나도 못 써가지고 그때는 거의 정말 이제 안 돼 그러면 레이먼드 카바를 꺼내서 읽고 그러면 좀 다시 돼 이 마음이 생겼어요? 되는 아니고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난 어차피 이렇게 못 쓸 건데 열심히 할 거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윤성희 작가도 되게 좋아해요. 그 많이 놀래지도 않았겠어요. 등단 소식을 듣고 선생님들이 뭐 이제 됐구나 너 될 건데 이렇겠어요. 그렇게 계속 올라왔었으면. 오히려 너무 늦게 돼서 좀 그런 말씀들 하셨던 것 같아요. 지치지는 않았었어요. 계속 이름은 오르는데 자꾸 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최종심에 올랐나 그걸 살펴보는 저를 어느 순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부터 그만둘까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했었어요. 이럴 거면 관두지 뭐 약간 그런 생각? 그 심사평들이 있잖아요. 그게 평생 어쨌든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심사 누가 하셨어요? 최종? 전 최수철 선생님하고 김인숙 선생님이요. 어떤 얘기가 되게 이건 내 소설에 대해서 맞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 마지막 심사평 마지막에 그 뭐 생애 막장 같은 나날도 뭐 지나고 나면 평범한 날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써주셨거든요. 근데 문장도 좋고 저 되게 심사위원들의 문장 좋았어요. 심사평이 심사평이에요. 그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 약간 결말을 정해놓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인물들이 어차피 얘네들은 파국으로 치달을 건데 그거를 제가 먼저 오버해가지고 막 쓰면은 인물들한테 좀 많이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건조하게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결국 저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썼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밖에서 봐주셨는데 약간 그거 읽는 순간 약간 접점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상식 날 뵈셨어요? 예. 뭐라고 이렇게 실물로 처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두 분 다 바쁘셔가지고 금방 가셔가지고 다음에 술 한잔 하시죠 그러고 가셨어요. 그렇구나. 그 시상식에 친구들 많이 왔었어요? 예, 친구들은 조금 왔었어요. 그날 가장 긴장된 증명사진처럼 사진 찍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되게 긴장했었는데 다 건방지게 나와가지고 사진이? 아니 지금 우리가 봐도 전혀 긴장하는 얼굴이 아니어서 막 수상 소감을 읽는데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이러고 읽고 있고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거의 막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여사는 심사 누가 하셨어요? 저는 최인석 선생님이랑 윤대영 선생님이 하시고 나중에 시상식에서도 윤대영 선생님이 심사평도 쓰시고 그 수상 심사평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은 시상식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처음에 그 시상식에 들어오시는데 어떤 음악을 들으셨대요. 근데 그게 뭐 베토벤 교향곡 운명이었다고 말을 하시면서 하필 네. 유치하게. 근데 이 작가가 뭐 이번에 된 거는 거의 뭐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인상 깊어요. 외동딸이에요 혹시? 아니요, 저는 남동생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설가가 되거나 작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편이에요? 일단 글 쓴다는 게 일단 되게 차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사고 칠 일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범적으로 생활하니까. 모범적으로 생활해서 소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소설을 종종 쓰면 부모님한테도 좀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아니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럼 이번에 나온 거를 소설 신문으로 보신 걸 거잖아요. 네.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다 이렇게. 미안한데 엄마가 몇 년생이에요? 어머니가 61년생인데 주민등록상으로 61년생인데 조금 더 나이 어리세요. 그렇구나. 아니 요즘엔 다 나이들이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외식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엄청 허심탄회하게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아직도 네 작품 안 읽어봤다고. 아직도 안 읽으셨대요? 네, 시상식 때는 꽃다발 들고 오셨는데 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부정하실 거지 않을까? 어떠셨어요? 그때 심사 누가 최종? 저는 황종현 선생님이랑 여기 스승님이 하셨네. 예, 그리고 성석재 작가님 그렇게 두 분이 최종 하시고 시상식 날 원래 그 시를 하시는 황지우 선생님 오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종현 선생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제 작품을 그 시간을 때우셔야 되는데 제 거밖에 모르시니까 한참 얘기를 해주셔서 많이 부끄럽고 당황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뭐 심사평에서는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면서도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간 좋은 의미로 하루키적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좋은 의미로. 네, 근데 그 좋은 의미로가 막 크게 찍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이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작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남이 평가하는 거니까 제발트스러워 이렇게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트를 좋아하세요? 아니, 뭐 멋있다고 생각하죠. 아까 말했 네. 똑같은 그런 작가예요. 네. 죽어도 그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몫을 해나간 작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저는 계속해서 좀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예. 데뷔를 오래 하시고 올해 참 한국 문단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그거와 상관없이 쓰는 자들은 뭐 다를 게 없는데 그래도 같이 이제 어쨌든 소설을 쓰고 계시니까 사실 글판에 있는 일이 그렇게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뭐 글만 써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데뷔 전과 데뷔 이후에 어쨌든 소설 쓰는 데 있어서의 마음가짐이랄까 어떤 자세랄까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묵묵히 나는 그냥 쓰는 사람이니까 이 태도에서 별로 변화가 없으신지 우리 장성욱 씨부터. 좀 들뜨는 게 있긴 한데 의식적으로 좀 계속 습작품처럼 들뜨기도 써야지. 해요. 이 얼굴이 미동도 없는 얼굴인데. 지금 되게 들뜬 겁니다. 그래요? 청탁을 받고 원고를 보낼 때 좀 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안 뽑히면 그만이고 뭐 제가 제 작품에 대해 책임이 없었는데 그쵸. 이제 보내기 버튼 누르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와도 다 저 혼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내기를 누르고 나면은 한 5분 정도 우울한 것 같아요. 5분 정도? 우울하다기보다는 되게 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좀 밤 되면 좋지 않아요? 끝낸 거에 대한? 술 마시러 가야지. 약간 그런 후련함이 기분. 있죠. 우리 사여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학생일 때인데 습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뭘 이렇게 애기가 뭘 많이 해. 문창과생이라서 항상 그냥 글만 생각을 하고 사는 편인데 근데 원래는 그냥 정말 아무런 힘 안 들이고 그냥 막 썼는데요. 이제 등단하고 나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무섭고 정말 이제 부담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뭐랄까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자꾸 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 어느 세월에 이렇게 쓸까 하는 또 압박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내가 쓰는 거의 괴리감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미술을 하려고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쨌든 작품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 색채감이 좀 있지 않아요? 눈앞에 좀 그려 보여지는 것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아요?
원래 미술 관련해서 뭔가 글을 한 편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꼭 그런 색채감, 뭐 이미지도 좋지만 저는 그 미술 작품을 한번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애기가 좀 인용도 많이 하려고 그래. 아니 저는 그 등단작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선명하게 뭔가 그려 보여지고 싶어지는 내 안의 욕망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힘. 그러니까 붓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네. 본인이 막 칠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림을 했었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품 다음 것들을 할 때 좀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게 돼서. 그래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네. 이지님은? 아니, 저야 똑같죠. 이제 음. 그냥 저는 이제 욕심이 아무래도 좀 적고 확 확장하고 이러지 못할 테니까 그냥 나는 나의 소설을 왜 그런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글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약간 10년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른 것을 탐구해 볼 10년이 없는 거죠. 그 대신 좋은 점은 제가 앞에 인생에서 취재를 10년을 더 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걸로 묵묵히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결론이 있어서 뭐 힘들기도 하고 그 네. 천명관 작가가 네. 40대 가까워서 이제 젊은 작가로 예, 해서 예. 그 젊은 작가가 50대까지 계속 간 거잖아요. 예. 뭐 박완수 선생님도 계속 그렇죠. 40대 이후에 예. 나오셔서 계속 쓰신 거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글 쓰는 삶을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표현하신 대로 늦게나마 좀 행복하진 않으세요? 좋죠. 가장 네. 본질에 가까워졌다라는 네. 어떤 획득의 마음이 있고 네. 근데 그것이 좀 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지낸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습이 배고 그러다 보면 안에 그림자가 좀 커져요. 네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저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시기라서 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약간 고독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글을 쓰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최소한의 꿈을 이루었고 기쁘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원래도 없겠지만 다른 분들도 사실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더 없지 않나라는 그래도 가족의 생각을 하죠. 묵묵한 응원을 받고 있잖아요. 묵묵하죠, 네. 아니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막 그냥 관심 갖고 막 저 예. 너 왜 요거 안 돼? 뭐 요새 책 안 내? 막 이런 거 계속하면 스트레스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뭐 제가 잠깐 그때 들었을 때도 이렇게 장편 네. 준비도 좀 하고 근데 아유, 그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요새 좀 다 놓고 공부를 해야겠다. 사연사는 네, 뭐 그러고 소설 있어요. 준비를 뭐 나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요 그냥 무작정 읽고 있어요. 그러면 졸업을 하면 네. 그냥 뭐 어디 뭐 더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원래는 대학원을 진학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지금 부족한 거는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아는구나. 네. 나 경험이 없고 그래서 뭐 어떤 경험을 하려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좀 장편에도 약간 생각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뭐 일이라도 하면서 계속 구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뭐 학교는 아니고 이제 네. 좀 취업 정도를 네. 알아보려고. 네. 우리 장성욱 씨는 지금 당장 목표는 그냥 논문 통과 그 정도. 그 언제예요? 이번 학기에 이제 본발표하고 이제 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지. 뭐 쓰겠지.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논문 이름 박힌 거 다 나눠주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뭐 목표가 있다기보단 그냥 계속 쓰다 보면은 뭐가 돼 있진 않을까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요즘에 가장 관심이 가는 뭐 어쨌든 뭐 주제랄까 내가 이야기의 모티프로 삼는 게 있다면 내 이야기에. 좀 좋은 소설들을 보면 뭔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뭐고 이건 뭐가 아니라 뭔가 툭 던져놓고 이런 게 뭐 그렇지 않을까? 삶이 아니겠어? 그렇게 묻는 소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항상 잘 못 써가지고 벌써 쓰면 어떻게 오래 데뷔했는데 이제 앞으로 써야지. 인생 공부를 좀 더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공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요 근래 가장 최근에 읽은 소설이 있다면? 박민규 소설가 카스테라 논문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아 논문 때문에 원래부터 좋아하기도 했어요? 제가 박민규 소설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문장이 되게 중독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글을 쓸 때는 안 봐요. 작품집이 나오면 한 번만 읽고 다시는 안 읽었어요. 근데 뭐 주제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마 빠져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항상 소설 쓸 때 그 문장 박민규 톤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 문장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이거는 따라한 거야가 바로 사람들이 바로 알아버리니까 바로 알아요? 네, 바로 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털어내지 그게 고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등단을 하기 전에 읽은 소설과 등단을 하고 난 뒤에 소설을 읽었을 때 좀 느낌이 다르죠. 그 소설 바라보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똑같았어요? 많은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 사여서는 어떤 책을 읽고 가장 최근에 읽은 소설. 전 요즘에 일본 문학 쪽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근데 이번에 쭉 일본 책을 읽으면서 아 역시 하루키가 그래도 제일 잘 쓰는구나 이런 막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루키가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거의 이제 1984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장 3권에 달하는 그 책인데 그거 읽고 있는데 너무 긴 거예요. 팔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회사에서 나온 책이잖아. 아 정말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지금 1권 읽고 이제 다른 책으로 눈 돌려서 다시 약간 쉬고 있습니다. 일본 문학 네.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하고 무슨 정년기 하는 것처럼 정복기 하는 그런 뭐 최근에 뭐 저는 가지오 의식으로 좋아해서 저도 일본 사람이긴 한데 저는 그분은 이제 영국 작가죠. 그래서 약간 뭐 디아스포라라고까지 하면 거창하지만 그런 분들 책을 좀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이시구로 거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아메리카나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또 책을 많이 보시나 보다. 아니, 남이 안 보는 거 잘 찾아서. 그냥 네. 그래서 그거 또 근데 다 못 읽고 이제 조금 읽다 왔어요. 네. 그 어쨌든 소설가든 좀 저는 뭐 시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뚜렷한 뭐가 좀 있는데 소설가들은 그래도 조금 약간 구조적으로 뭐 목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혹은 뭐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있는 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단편 하나씩 써서 소설집 준비해야죠. 뭐 투고해야죠. 왜냐하면 신춘문예 등단하고 나서도 또 갔다는 관문이 계속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래도 주요한 신문에서 되게 주목을 받으신 세 분이긴 한데 한 분씩 앞으로의 계획. 저는 이제 막 아까 3년 만에 됐다고 사실 나이야 많은 거 관계없이 빨리 된 걸 수도 안 있잖아요. 많으세요. 예.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안 100세 많으세요. 시대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었지만 요새 드는 거 1년 더 있다 됐으면 나한테 작품이 몇 개 더 있을 텐데라고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더 썼으면서 지금은 딱 1년 정도 내가 아직 등단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습작을 1년만 더 하자라는 게 현재의 목표예요. 우리 사여사.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익찬 너무 힘들어. 내가 혀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아니 그래도 계속 이름을 불러줘야 사람들이 기억할 텐데. 괜찮습니다. 사익찬 여사님. 자 목표. 저는 이제 졸업인데 이번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마지막 맞는 방학을 보냈어요. 근데 원래 저는 방학 때 글을 많이 써놔야겠다. 그래서 뭔가 되게 준비된 작가로 이제 뭔가 많이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작 쓰려니까 정말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막막하고. 뭘 주제로 요새는 관심 있는 게? 저는 요새 범죄에 관심이 많아서. 욕심도 많고 목표도 많고. 네, 뭔가 스릴러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읽는 것도 계속 꾸준히 하고 어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소설도 계속 쓰고 할 일이 많네요.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소설 쓰고 네. 경험도 쌓고. 네. 우리 장성욱 씨는 네. 논문 통과하는 거는 그냥 기본 목표고. 전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징크스 비슷한 건데 목표를 세울 때는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겠어 그러면은 꼭 그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인 그런 계속 거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목표는 어차피 변수가 생기면 깨지는 거고 그냥 내일 제가 뭐 내년에 할까. 되라고 질문한 거네.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내일도 도서관 가서 뭐 해야지, 모레는 뭐 해야지 딱 그 바로 내일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게 얼마나 부러운 팔자인 줄 알아요? 내일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팔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장성욱 씨 나이에는 한창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하니까. 제 나이 또래에서는 되게 드물게 행복한 놀고 삶.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행복한 거지. 내일 도서관에 가는 건 되게 행복한 일 같아요.
그렇잖아. 네, 도서관을 되게 좋아해서 네. 학교에서 도서관의 얼룩이라고 불리거든요. 아 도서관의 얼룩. 그 이 방송에 출연하신 신인분들이 늘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마지막 끝 인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누구고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한 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게 그 우리 사여서부터 하시겠어요? 나랑 눈이 마주쳐서. 아, 예.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이제 안목도 높으시고 식견도 높으시고 한데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제가 한심하게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철없다는 생각만 안 들게 쓰고 싶다라는 게 저의 소박한 조바심만 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장서욱 씨. 아, 예, 저는 장성욱이었고요. 네네. 괜찮네. 잘하네. 앞으로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예, 제가 요즘 약간 주제로 생각하는 게 예술가 되기와 예술하기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러니까 소설가 되기보다는 소설 쓰기에 집중하는 어디 기대지 않는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네. 그 저마다 이 마지막 끝 인사에서도 개성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발표하시는 소설들 제가 개간지 보고 또 여기저기 보면서 관심으로 읽고 서로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 사실 흔치는 않아 신문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전에는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뵌 것도 아마 인연일 것 같은데 서로 많이 격려하시면서 좋은 문학 앞으로도 많이 선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 사랑방의 꿈단지는 에디터이자 시인인 이우성 씨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선배님 일주일 사이에 한 200g 정도 다이어트 하신 것 같은데요. 똥을 2kg 쌌어요. 어때요? 아, 예. 그 지난주에는 말을 되게 많이 내가 시켜서 아, 예. 힘들었죠. 그냥 괜찮았어요. 그렇죠. 후배인 제가 말을 많이 해야죠, 선배님. 그게 아니라 에디터로서의 삶을 되게 꿈꾸는 젊은 네. 친구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대학에 가서 수업을 해봐도 네. 시인 소설가보다 잡지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굳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네가 전에 아, 예. 그 지난 시간에 그 에디터로서 되게 성실하게 한 10년을 꽉 채운 이우성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또 성실한 부분이 있어요. 책을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내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원고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죠? 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네. 근데 시집이 2012년에 나왔어요. 그죠? 네. 나는 미남이 사는 나라에서 왔어. 네. 그 이후로 지금 3년밖에 안 됐네요. 네, 3년밖에 안 됐죠. 근데 되게 네. 왜 이렇게 오래된 느낌이 들지? 시를 그 사이에 많이 안 썼나요? 시를 많이 안 썼어요. 발표도 잘 안 했고 네.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잘 못한. 청탁은 많이 오는데 게을러서? 청탁을 많이 온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도 꾸준히 오는 편인데 굳이 제가 만약 고사해도 괜찮은 곳은 좀 고사를 한 편이에요. 그 월간지니까 늘 마감이 있잖아요. 네.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지점인데 네. 시 쓸 때 모두와 좀 다르잖아요. 몸이. 좀 네. 같아요? 좀 그래도 네. 이 머리부터 좀 달라지잖아. 그게 근데 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점 같은데 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막 어떤 선배는 이렇게 다른 산문을 막 쓰시다가 작품 쓰시려면 모드를 바꾸는 시간이 오래 걸리신대요. 나는 청소라도 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거 기사 막 쓰다가 그냥 앉아갖고 막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시는? 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다른 차원. 그 데뷔를 어쨌든 잡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했어요. 그럼 계속 어쨌든 시작 활동도 하고 네. 투고도 계속 해봤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대학교 때 어쨌든 뭐 전공이 시였죠. 네. 그렇게 하고 한국일보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 실패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많이 얘기를 안 내가 냈거든요. 들으려고 그랬어. 반질반질하니. 아니 제가 사실 실패를 많이 안 한 게 저는 두려웠고 등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등단하기 전 순간까지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저를 믿고 다른 후배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낸 거지 될 것 같아 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일보에 냈던 시 외워요? 첫 줄만 외워요. 뭐 어떻게 돼요? 이곳은 내가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아, 그걸 못 외우면 네. 바보겠다. 근데 제시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후배들은 네. 우성이가 시를 쓰는 선배, 응? 뭐 이렇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동료 기자들이나 회사에서는 시 쓰는 우성이 언젠가 시인이 될 우성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아니면 놀랬어요? 전혀 없었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좋아해서 시를 쓰려고는 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명 중에 1명은 나도 시를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 이런 흔하게 할 것 같아요. 글을 좀 쓰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충걸 편집장이라는 분은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우성아 너는 GQ 기자야. 그리고 너는 시인이 될 사람이잖아. 제가 기사를 엉터리로 쓰면 너는 시인이 될 되기도 사람이잖아. 전에. 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 난 시인이 될 사람인가? 뭐 언젠가 뭐 한 60살 전에는 되나 보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평생 감사해야 될 분이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잘해야 되겠다. 조공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네. 네가 무슨 시를 써 아니면 너 그냥 기자나 해 이렇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주눅 들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난 네.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이유성 씨는. 저는 정말 운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거의 모든 게 저는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저처럼 원하는 걸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는 거의 한 8, 9는 운이다.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그건 되게 근데 불안함도 동시에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운이 좋으니까 잘 되니까 또 이제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거를 제가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제가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도 좀 가르쳐줘. 제가 예전에 무릎팍도사를 봤는데 제가 그 친구를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 좋고 싫고의 관점이 없지만 B가 나왔어요. 정지훈이. 근데 걔가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 저는 걔를 가수니까 전 좀 얼굴 반반하게 잘생긴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뭐 이 정도라고만 생각했지 인격적으로 그를 높게 본 적이 없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연습생 시절에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불안할 때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계속 불안하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내가 등단하고 나서 뭐 한 시집도 못 내고 묻히는 시인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한창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게 걱정되고 두려우면 내가 저기 있는 B처럼 하루에 10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시만 쓰고 글만 쓰고 노력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하면 저는 누구라도 제 작품을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앉아서 두려워, 겁나 이거는 저의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틈을 잘 안 갖는구나.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그 시간에도. 미안, 나는 틈이 있어. 나는 우울해. 선배님의 우울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배님의 이 우울함은 저의 선배 세대의 몇몇 시인분들은 거의 첫 시집으로 시를 또 안 써도 되는 수준이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런 분들이 갖는 우울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 얼마 전에 이제 현진이가 우리 황현진 작가님께서 문장의 소설 소리에 쓰는 황현진. 네. 문장의 소리에 출연도 했었고 또 현진이를 또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거 이름을 확인 안 해도 이우성이가 썼구나. 아, 네. 그런 순간이 좀 있었는데 자유롭단 말이죠. 네. 그게 뭐 말하듯이 막 반말했다가 하듯이 하다가 존대하다가 이렇게 막 섞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자유로운데 글을 좀 빨리 쓰는 스타일이죠. 굉장히 빨리 쓰고 그거를 좀 많이 다듬는 편이에요. 다듬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뼈대는 잘 많이 안 바뀌죠. 그런 한 가지만 편이죠. 조금 다듬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체를 보면 그냥 이거 우성이가 썼구나. 네. 그 글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시 중에 이유성도 있어. 네, 그렇죠. 네. 이유성이 이유성을 쓴 말도 안 되는 네. 네. 이거 내가 또 읽어볼까요? 우성이가 읽을래요? 우성이가 이유성을 쓰고 이유성을 읽는 거 어때? 이제 이거를 남이 읽긴 또 민망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 이유성
이우성. 금요일 밤인데 외롭지가 않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집에 있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다. 줄넘기를 하러 갈까? 바닥으로 떨어진 몸을 다시 띄우는 순간엔 왠지 더 잘생겨지는 것 같다. 얼굴은 이만하면 됐지만 어제는 애인이 떠났다. 나는 원래 애인이 별로 안 좋았는데 싫은 티는 안 냈다. 애인이 없으면 잘못 사는 것 같다.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는 동안 시를 쓴다. 불경한 마음이 자꾸 앞선다. 근데 내가 뭐 그래도 31살인데 머릿속에선 이렇게 되뇌지만 나는 인정 못하겠다. 10시도 안 됐는데 야동을 본다. 금방 끈다. 그래도 31살인데 침대에 눕는다. 잔다. 책을 읽다가 다시 모니터 앞으로 온다. 그래도 시인인데 애인이랑 통화하느라 못 쓴 시는 써야지. 애인이랑 모텔 가느라 못 쓴 시는 써야지. 야동 보느라 회사 가느라 못 쓴 시는 써야지. 만두 먹어라. 어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다행히 오늘은 바지를 입고 있다. 참 이거 언제 쓴 거예요? 이게 31살 때고 시집 나오기 몇 달 전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우성이라는 제목으로 써야지 이런 마음이 확 들었고 그냥 썼어요. 한달음에 쓴 시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만 한 5분 정도만 쓴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렇게 이런 걸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나는 내 이름 갖고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저는 제가 미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스스로 달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여줘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사실은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게 제가 삶을 사는 이유인데 그게 정말 이유예요. 이유인데 여기서 잠깐 희망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은 너무 결례지만 결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죠. 젊은 친구들. 네.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네, 그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한테 솔직하지 않으면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해봐, 한 번 더 도전해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제가 솔직해지고 제가 정말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솔직한 시를 쓰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발표를 하고 시집에 묶은 거예요? 뭐 발표를 안 했죠. 발표 안 하고 그냥. 근데 발표 안 한 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시집 준비를 하느냐고 지면의 글을 다른 청탁에 오는 글을 그 굉장히 결례지만 좀 이렇게 고사를 한 보통은 청탁을 받아서 네. 시를 쓰고 뭐 네. 그거를 만졌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데 네.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에다가 전작을 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발표 안 한. 전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그 당시엔 제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표보다도 제가 완성도 있는 시집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그 마음이 더 커서 그 당시에는 좀 안 했고 발표하는 거에 대한 회의도 약간은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 데뷔할 때 누가 심사하셨어요? 저는 한국일보 할 때. 굉장히 훌륭한 뭐 신경림 선생님과 그리고 김사인 어머, 선생님과 김기택 선생님. 진짜? 네, 제가 다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너를 뽑았다는 게 되게 독특하다. 그분들 갑자기 반말해서 미안해. 나 이우성 씨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의 실수가 아니었나 뭐 약간 그 심사평이 좀 기억이 나요? 네. 무엇을 가장 높이 보신 것 같으세요? 결론적으로. 근데 심사평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저한테는 빠른 리듬감과 기발한 상상력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건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요. 빠른 리듬감은 나도 하겠다. 아니 나는 네. 되게 이제 귀엽고 네. 예뻐하는 후배로 보니 네. 그냥 뭘 해도 예쁘고 네. 뭘 가져와도 귀엽고 좋은데 네. 이제 연륜이 꽤 차고 나이도 여기 보면 시 옆에 80년생이시죠. 원숭이띠. 네, 36살입니다. 그죠? 네. 어쨌든 유명 인사가 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고 계세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레드카펫도 밟고 오징어였지만 거기도 섰었잖아. 네, 그랬죠. 네. 그러면 생기는 것이 유명세인데 나름. 그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악플 같은 거잖아요. 이름을 네. 검색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들을 당연히 겪게 되고 또 시만 쓰는 친구가 아니고 또 그런 쪽에 또 잡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쪽으로 열려 있어서 힘들기도 할 텐데 어때요?
일단 저의 유명세는 사실은 뭐 얼굴에 대한 유명세보다 제가 쓴 글을 생각보다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자꾸 유명세는 예, 제가 쓴 글을 생각보다 많은 많이 분들이 보죠. 예, 보신다는 거고 뭐 봤는데 얘가 누가 썼는지를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저였더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보신다는 건데 사실 악플은 연예인들이 왜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들이 물론 악플도 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정당한 건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유 있는 비난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악플이라고 생각 못 하시겠지만 그 비난을 받는 당사자는 그게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그쵸. 그게 악플로 느껴지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방면에서 조심해야겠다라는 도움은 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면 네. 별로 그런 게 아예 무관심하니까 네, 그쵸. 별로 그런 얘기가 안 달리는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스포츠 신문에 야구 칼럼 쓴 적이 있다가 아우, 힘드셨겠네요. 아니 야구는 네. 내가 그냥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 면상을 갖고 욕을 막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6번인가 7번 하다가 난 못하겠어 그냥 빵꾸를 내버렸어요. 네, 그 마음을 압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안 볼 수가 없는 게 내 기사를 보려고 들어가면 한 5분 10분 지나면 댓글이 막 400개씩 달리는데 네, 다 그쵸. 욕이야.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나는 거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시만 쓰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하는데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칼럼도 네. 뭐 인터뷰 인물 연예인들 뭐 섹스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얘기거리가 될 만한 글들을 쓴단 말이죠. 네. 그럼 대처를 나름 해야지 내가 조금 건강한 글들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대처를 못 해요. 지금도 굉장히 괴롭고. 그래서 뛰는 거야?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괴롭고 그렇게 비난글을 다는 분들의 마음을 한편으로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죄송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 있어요. 근데 이 괴로운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연재하고 있는 것들도 뭐 신문 인터뷰 연재하고 있고 뭐 저희 잡지에 연재하고 있는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조만간 그만두기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상태예요. 진짜? 네, 왜냐하면 그게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포털이나 이런 데에 올라갈 만한 글을 쓰고 싶지 않다. 그래도 이게 검색을 제 해서 바람이에요. 보게 되죠. 검색을 해서 봐요. 그거는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고 그분들의 이야기 저 다 읽어요. 다 읽고 근데 좀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그렇구나. 네. 그 얼마 전에 또 7월 달에 또 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책 얘기를 조금 하면 한시 소개한 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뭐 섹스 뭐 이런 뭐 끼고 섹스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또 한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잡함을 그래도 운이 좋아서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어쨌든 네. 뭐 결과물로도 보이고 있는데 그 책은 또 어떻게 내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되게 높게 생각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그분이 출판사에 계신데 원래 한시를 좋아해요? 저는 한시를 엄청 좋아해요. 아. 제가 그러니까 황진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시를 쓰면서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황진이가 동짓달 기나긴 밤을 쑥 잘라가지고 어디다 갖다 숨겨놨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그 시간을 다 펼치겠다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한시를 좋아해요. 많이 찾아서 읽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한시에 관해서 현대판 에세이를 적는 작업을 할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저에게도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역시나 그거를 하면서 한시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현대의 시를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 한시 짧은 시들이 잡지 기사에 그 제목 짓고 하는데도 도움이 좀 상당히 많이 네, 되죠. 그렇죠. 네. 그런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요령이 있었던 거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또 제깍 또 잘 먹고 살았던 거야. 제가 좀 잘 먹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거 필요한 거를. 근데 네. 독자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뭐 책 나오고 나서. 그 책이 뭐 한 열흘 만에 재판을 찍었으니까 뭐 오.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닌데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출판계가 워낙에 안 좋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북한하고 이런 것도 출판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책이 절반이래요. 당신은 안 미쳐 당신은. 아, 예, 저는 안 미치나 본데요. 농담이에요. 네. 근데 여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좀 많이 팔렸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니 나는 이런 시도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한시를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네. 우성이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은데 나는 네. 임경학 장군 이런 분들이 막 쓴 네. 그런 글들도 그쵸. 되게 찾아보는데 네. 그런 게 되게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되게 도움 많이 네. 받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그냥 지나가는 게 좀 아쉬워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읽히게 할까. 이게 무슨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다 많은 애들이 보면 이게 도움이 될 텐데 그쵸. 이런 것들을 네. 알게까지 해주는 데가 되게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책을 낸 담당 에디터는 음. 제가 친한 연예인이 몇 명 있으니까 그 연예인한테 들고 사진이라도 찍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기왕이면 이거는 남자가 들어봤자 별 소용없고 들어도 이거 여자가 좀 더 여성 취향이니까 그래갖고 제가 최희 아나운서랑 좀 친해요. 하고 최희한테 책을 보냈어요. 안 들어 근데 들고 안 찍어? 아니 본인이 들고 그 SNS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란 게 SNS에 올리고 나서 한 5분인가 있다 봤는데 라이크가 500이에요. 500명이 그 라이크 누르고 막 그 아래다가 최희 누님이 추천하신 책이니 한번 사봐야지 막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연예인이 돼야 되는구나 모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더 유명한 사람들한테 많이 좀 들어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죠.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막 민망하고. 네, 굳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막 뭐 좀 해줘 이런 거 잘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네. 그 브런치라는 이름의 사이트. 네.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산문도 쓰고 일기도 쓰고 공간에 대한 설명. 그게 브런치가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아마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오픈할 서비스인데 뭐 블로그랑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 정식 오픈을 하기 전에 뭐 송구스럽게도 몇몇 이렇게 뭐 글을 좀 전문적으로 쓰는 분들이 미리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카카오가 완전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무서운 데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거기가. 아니 난 택시만 봐도 무섭단 말이야. 그런 발상이.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브런치라는. 네, 거기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저랑 뭐 JTBC 뭐 김관 기자랑 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 같은 느낌으로 그냥 네. 글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올리면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조금 홍보를 해주죠. 메인에 노출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어요. 제목이 뭐야? 뭐 이게 꼭지 제목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한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니 늘 칼럼도 근데 개인적으로 쓰잖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거 같아요. 재밌어하지. 네. 요즘도 야동을 보는지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요즘도 보나? 남자가 안 보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 보지. 네, 야동은 다. 난 여자라서 몰라. 여자도 요즘 많이 보던데요? 네. 시간이 없어.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올해까지는 그 연재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브런치에는 계속 글을 조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그쪽에서 사실은 계약되어 있는 건 8번 글을 쓰는 거였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저한테 컨택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저도 그 서비스 자체에 애착이 있어서 이제 브런치에 조금 저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문인들이 많이 하지 않은 일들, 네. 시인으로만 살았으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우성 씨는 많이 하는데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많이 지쳐 있고 사실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회사도 조금 일을 좀 많이 줄인 상태라서 일단은 조금 많이 쉬고 싶고요. 몸을 많이 회복하는 네. 많이 지친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안 좋아요. 네. 사실 좀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회복을 한 이후에는 뭔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요구 같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조금 그런데 제가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고 학교도 지방대 나왔고 특별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쟤는 왜 사실 별거 없는 애가 저렇게까지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이 역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나도 좀 희망?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올바르게 삶을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글을 쓴다거나 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성이의 계획은 우성이가 뭔가를 하면 그때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부끄럽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나는 무엇보다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몸이 많이 네. 퉁퉁 부어서 눈이 안 보여요 지금. 열심히 뛰고 열심히 몸을 만들고 네. 말한 대로 희망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다양한 행보를 네.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길 네. 바래요. 2주 고맙습니다. 동안 네. 제가 호기심이 많았는데 많은 질문에 또 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뛰고 네. 건강한 자리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독할 때마다 지도를 베끼는 습관이 든 것은 꼭 그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그대들이 걷고 있을 것 같아서 어두운 밤에 지도를 베끼고 있더군요. 그대들이 있어야만 장소는 장소가 되지요. 저 먼 발치에서 그대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것 같은, 아니면 책을 읽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대들의 일터, 전철, 아침길, 눈 오는 밤길, 이제 막 불이 꺼지는 그대들의 창들이 이름을 얻은 공간이 되어 살아나는 느낌.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허수경의 에세이 너 없이 걸었다에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